대구 수성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정부위원 여러분, 저희들은 이 시기 많은 국민들에게 허탈과 분노 또 그분들에게 불안을 안겨드렸습니다. 저희들 모두가 이 시기에 공무를 담임하는 자들로서 무한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저희들 스스로 최근 맞이한 이 작금의 미정유 사태가 이 대한민국이 정부 수립 이후에 맞는 최대 위기라고 생각하고 정말 진지하게 국민과 더불어 이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허탈과 분노에 기초한 많은 절규의 목소리를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선출해 주신 대기관의 한 일원으로서 저희들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예산과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그런 권한을 이용을 해서 이 어려움을 같이 돌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선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께서 어제 대통령 그 일 이후에 이른바 화요일 이후에 대통령 면담하셨습니까? 화요일이라는 게 이번 주? 예, 이번 주 화요일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라는 게 언론에 회자되고 난 뒤에 대통령 면담하셨습니까? 면담할 시간 없었습니다. 그래요. 어제 오늘 쭉 언론 보도는 쭉 보고를 받으셨고 또 총리께서도 직접 살피셨겠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마음이 어떻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많이 놀라셨고 또 걱정이 많으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엄중하게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핵심은 국민들이 무엇을 그렇게 답답하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점이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지금 한간에 나오고 있는 거국내각을 구성하라고 하는 취지는 지금 이렇게 서로 국민들의 마음이 갈라져 있고 이른바 국민들이 선출한 최고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든 이 신뢰를 금방 복원하기는 어려우니까 그걸 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서 거국내각을 구성하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총리를 비롯한 현 내각의 어떤 거치, 진퇴 문제가 바로 문제가 됩니다. 총리 어떤 입장이십니까? 제 진퇴에 관해서는 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말씀을 드렸고 또 거국내각 문제에 관해서는 신중하는 것이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 거국내각이 갖는 함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일이 국정이 잘 진행이 되겠는가 아니면 그저 말잔치가 되고 말지 않겠는가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나라를 시험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논의에 총리의 거치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는 않게 하겠다. 물론입니다. 예, 좋습니다. 아까 총리께서 답변하실 때 보니까 우리 공직자들은 흔들림 없이 일하고 이게 국가 운영이 정말 책임지는 자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공무원의 행정행위는 문서로 하게 돼 있죠? 문서로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구두로도 할 수 있고 여러 방법이 있는데 또 하면 문제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반드시 장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바로 이 최순실 씨 사건은 바로 그런 여러 가지 우리들이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데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국가 운영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정치권은 또 많은 국민들은 지금 총리를 비롯한 내각에다가 그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대통령께서 예산안 시정 연설 때 이제는 개헌이 필요할 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정부가 기구를 만들어 추진하겠다는 이런 의사를 밝혔는데 소위 이번에 이 경천 동지알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도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까? 개헌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가
주도할 수도 있고 또 국회가 끌어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께서는 정부는 정부대로 준비를 하고 또 국회는 국회대로 또 특위를 만들어서 같이 논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넓은 국정의 일환으로서 이 개헌에 관한 그런 준비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그런 시정연설을 하셨고 화수요일부터 이렇게 국민들을 허탈고 분노케 하는 이 사건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께서는 그날 월요일 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입장을 정부는 계속 가져가겠다 그 말씀인가요? 기본적으로 국회가 하더라도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한 준비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그 생각을 말씀은 합니다. 당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도 안을 준비하겠다 이른바 대통령이 발의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도 지금 이 큰 국정 현안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또 필요한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잘 아실 겁니다. 그 중에서 지난 정부가 한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모았던 게 이른바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을 위한 동반성장이라는 가치입니다. 지금 동반성장위원회 지금 있습니까? 가동 중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가동 중인 것으로 알고 지금 있습니다. 동반성장위원장님의 임기가 끝났는데도 후임이 아직 임명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알고 계십니까? 위원회는 위원장도 계시지만 위원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가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 동반선정위원회가 정기회의를 하게 돼 있습니까?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총리가 지금 와서 확인할 정도 같으면 의지가 없다라고 그래 읽히잖아요. 여러 위원회들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제가 국회에서 답변을 드리려고 그러면 확인을 한 뒤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제 말씀은요. 동반성장위원회라는 게 비록 지난 정부에서 시작을 했지만 그것은 같이 이어지는 정부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정말 국민들을 에게 설득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썼습니까? 이제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중소기업을 쥐어짜는 형태의 그런 나쁜 폐습들 또 골목 상권을 죽이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그래서 시작했고 전직 총리를 지나신 분이 이게 동반선장위원장을 지나셨어요. 그런데 지금 총리께서 위원회가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니까 참 답답하네요. 예, 오늘은 그 질문을 거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국방장관님. 네. 예, 얼마 전에 미국에서 SCM 하시고 오셨죠? 그렇습니다. 그 SCM 하시기 전에 국내 언론은 북핵의 위협을 대응하기 위해서 한반도에 핵 잠수함 상시 배치 등 미국의 여러 가지 핵 억지, 확장 억지 전략에 도움을 받겠다. 그러면서 심지어 여기는 아마 상시 배치할 수도 있다 이렇게 국내 언론이 보도를 했었어요. 그게 우리 국방당국의 입장이었죠? 국방당국의 입장이 아니었고, 그것은 그 SCM에서 확장 억제력을 어떻게 실행력을 제고할 것인가가 하는 것이 주요한 의제였는데 그 의제의 여러 방안 중에 하나로 그것이 우리가 협의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되기 전에 보도가 먼저 나간 것이고 저희 언론과 저희 국방부 간의 소통의 부족이 그러한 정확하지 않은 보도가 나갔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사드 배치 이후에 북핵을 둘러싼 위협 등등 우리 국방부의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여러 가지 북의 핵을 억제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겠다는 이야기에 정말로 내년에 여야가 모두 다 안보 관련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런 취지까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장관님 말씀은 그냥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미리 세워나가서 이거 SCM 본회의에서 토론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래서 토의를 했고 그래서 미국 그 입장은 결과는, 뭡니까? 미국의 입장은 그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할 사안들이 있고 하니까 이번에 새로이 만드는 애교 국방 전략 협의체에서 그 문제를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검토하자 하는 것이 회의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발표에 합의를 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할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미국은 역시 예산 통제를 의해서 받는 나라입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그 주둔비에 관한 이야기도 하셨나요? 뭐 그 진도가 거기까지 나갈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둘러싸고 국내 언론의 혼란에 대해서는 다녀오신 다음에 국방장관께서 명확하게 국내 언론을 상대로 해서 브리핑을 하셨습니까? 예, 그런 뭐 사항들을 분명히 그 전달을 했습니다. 현지에서 그 회의가 끝난 다음에. 자, 우리 부총리님, 경제부총리님. 예. 지난번에 우리 국민들이 많은 기대 속에 또 정부가 4조 가까운 그런 투자비를 내기로 하고 AIIB에 우리가 부총재직을 하나 확보하고 있었죠. 뭐 그것과 무슨 뭐 맞바꾸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 이번에 바로 그렇게 해서 그 귀중한 AIIB 부총재 자리를 사실 내팽개 치듯이 하고 자기 스스로 휴가를 내서 임지를 떠난 홍기택 씨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이것이 최근에 홍기택 씨 부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홍기택 씨 거치 인재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아직 정확히 어디 있는지는 저희로서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가가 파견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나간 공무원이 지금 현재 임시 이탈한 지가 거의 2달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파악을 안 해요? 그건 뭐 본인이 사임이 아니라 휴직을 내고 다니고 있는 것이고. 휴직을 했다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 정부가 어떤 형태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리 맞죠? 저희가 그것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똑같은 논쟁인데요. 그분 개인이 지원서 내서 들어간 거 아니죠? 우리 정부 몫으로 된 거 맞죠? 우리 정부 몫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그렇게 부장님, 똑같은 논쟁 때문에 할 건 없고요. 예. 제 말씀은 공직기강 문제가 여러 가지 나오지만 그중에 이게 가장 지금 우리 처참한 케이스예요. 우리는 AIIB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한반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평화 정책을 위해서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내는 좋은 어떤 말하자면 어떤 창구로 쓰겠다는 그런 큰 꿈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한 분의 그런 어떤 일탈 행위가 지금 그걸 무산시킨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무슨 우리 정부가 입장이 있어야 되고 단호히 이 사람을 해촉을 하든가 뭘 해서 그때 부총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차피 그 직위가 한국 몫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러는데 이미 다 그 결론이 났죠. 예, 결론이 지금 났습니다. 한국인으로도 최고위층은 어느 정도 직위에 가 있습니까? 지금 그 바로 밑에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국장직이 하나 있고요. 또 자문역 같은 정확한 명칭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와 비슷한데 그분도 아마 국장급으로 갈 것으로 전환이 될 것으로 저희가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번째의 투자국이죠. 예.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받고 있는 겁니까? 물론 뭐 그 부총재가 있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된 것이 정말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없던 국장이 둘이 있는 것도 그것은 또 그만큼의 발언권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부총재가 그대로 있고 우리 한국분이 그렇게 됐을 때 또 후임이 됐었으면 좋았다는 생각은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공직자들의 기강에 관한 문제고 명예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국내 사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부총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이 양반 복귀시키셔요. 그리고 책임질 것은 책임을 지게 하고 그래야 여기가 최소한도 우리가 국가 위험이 지켜지지 않겠습니까? 예. 다음 법무장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대통령께서 최순실 관련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가 내리고 난데 압수수색 들어갔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권에서 아직 공식 합의는 안 됐습니다만은 이 국회에서 제1당과 2당 사이에 특별검사를 임명하기로 그렇게 지금 양쪽의 당론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 진행에 대해서 법무장관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특별검사를 도입하기로 국회 의결이 되고 또 특별검사가 임명이 되고 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려면은 최소한 1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까지 검찰에서는 검찰이 할 수 있는 또 해야만 되는 수사를 철저하고 또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간에 이야기하듯이 혹시 증거자료가 인멸되거나 그런 일들을 막기 위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다. 이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 그런 뜻은 아니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한 달 이상을 그러면 아무 수사도 안 하면은 특별검사가 임명이 돼서 수사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아마 실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몇 차례 문제가 됐습니다만 그동안 검찰 내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정치권에서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같은 기관을 만들어서 검찰에 그만큼 여러 가지
서로 감시를 하고 대응을 할 만한 그런 조직을 갖춰야 된다고 그러는데 계속 검찰은 셀프 개혁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게 있으시면 보고하실 수 있으세요? 검찰 셀프 개혁을 위해서 어떤 그림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난 8월 30일경에 대검찰청에서 검찰 개혁 추진단, 추진위원회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고 개혁 방안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 검토는 지난 정권에도 그전 정권에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왜 경찰하고 수사권을 적절하게 나누자 그러면 왜 그렇게 반대를 하세요?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소독점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몇 군데 없잖아요. 어떻습니까, 장관님? 예, 수사권 조정의 문제는 이미 지난 4년 전에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고 그게 아직은 정착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4년 전에 수사권 조정 내용을 정착을 시키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비리 검사 문제가 나오면 그런 문제들은 차라리 다른 수사기관이 경찰에 맡기는 이런 용단은 없습니까? 그걸 왜 검찰이 스스로 수사해서 이 불신을 자초합니까? 예, 어느 수사기관이 수사를 담당하느냐보다는 그런 그 비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척결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원 정무수석님, 어제 이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하신 이원정 비서실장께서 이 거취를 고민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셨습니다. 하루 동안은 또 여러 가지 악화된 상황이 있는데 지금 청와대 참모들의 입장을 종합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현재 상황에서 대통령님을 잘못 보좌한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으로부터 청와대의 인적 쇄신을 요구한다는 그런 통보를 받아서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금 심사숙고하고 계신다라고 그 여당 대표에게도 이미 전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대통령께서 그 나름대로 충분히 판단하셔서 곧바로 조치를 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청와대 참모들이 중심을 잡고 자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정무수석께서 정치를 하신 분입니다. 그 답변을 하시기가 참 쑥스러울 거라는 걸 짐작을 합니다만은 정말 한 점 사심 없이 정말 이 국가 위기 시에 대통령을 잘못 모신 책임을 통감해 주실 것을 믿고 한때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로 정무수석은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 이른바 실세 수석들이 반대해서 잘 안 되고 있다. 그 보도에 대해서 그 부분은 그 보도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과장되거나 좀 잘못된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대통령님께서 대국민 사과를 하신 마당에 우리 참모들이 대통령님을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 일괄 사표를 제출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또 그렇게 했을 때 대통령께서 심정적으로 좀 더 힘들어지시지 않겠는가 그래 조금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결국에는 조금 더 기다려서 대통령님께 그 판단을 좀 맡겨보자라는 그런 정도의 의견이 있었던 것이지 사퇴를 거부하거나 또는 인적 쇄신을 거절한 그런 내부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김부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윤영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부족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국가 최고 권력이라고 회자되고 있는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나 공직자나 저희들 공적인 업무에 몸담고 있는 모두가 다 깊은 성찰과 통찰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제가 논어에 나오는 기절 하나 죄송합니다만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논어가 얘기합니다. 기신정이면 그 몸가짐이 바르면 불령이행이요 명령하지 않아도 따르고 행하고 기신부정이면 그 몸가짐이 바르지 아니하면 수령부종이라 비록 명령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은 따르거나 복종하지 아니한다. 공직자도 마찬가지다. 죄송합니다. 저는 많은 경우 우리 그 지역 간, 소득 간, 계층 간의 격차 문제, 불평등 문제가 많이 가슴 아파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국민이 알아야 할 국토와 교통 분야 불평등, 여러 불평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이제 국토위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책자도 제가 정책 자료로 발간을 했는데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이번에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2015년도요. 최근 자료입니다.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미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이 된 도가 있습니다. 전라남도입니다.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그리고 제 지역의 경우를 보면요. 3개 완도 해남 진도인데요. 실제 30% 이상이 노인 인구입니다.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더라고요. 이번에 행정자치부가 2016년도 재정자립도 국회에 제출해낸 자료가 있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37.7%입니다. 전남의 경우는 그의 절반도 못 미칩니다. 18.4%입니다. 이런 전제하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경제부총리님, 국토부 장관님 좀 유념해서 답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호남 고속철 2단계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무한국제공항을 경유하는 노선으로서 저기 확정이 돼야 되고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두 번째, 남해안철도입니다. 목포 보성간 건설 예산입니다. 2017년부터 2014년까지 많은 기간을 예산이 반영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번에 소요액의 반가량이 반영이 됐습니다. 소요액 3천억이라고 했는데 말씀드렸는데 1,561억 반영됐다 이겁니다. 1,440억 원이요. 추가 반영이 필요한 부분이다. 세 번째, 지방공항. 우리나라에 14개의 지방공항이 있습니다만 3개의 공항을 제외한 11개가 여태까지 누적 적자 100억대에서 800억대에 이릅니다. 이 무안공항도 공항 활주로 확장 필요하고 더더군다나 2020년도에 완공 예정인 흑산공항과의 연계를 위해서도 저기 완공이 돼야 되고 추진이 돼야 된다. 확장공사가요. 그래야 된다. 그리고 수화물 처리시설, 계류장 확대에 필요한 실시 설계비 한 20억 정도 더 필요하다. 그런 부분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기재부하고 해당 부처하고 의견 차이가 있고 충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우리 경제부총리님, 국토부 장관님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의원님이 잘 아시지만 그 호남 고속철도 2단계는 무한공항 경유 노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사실 이제 기관 간에 서로 그 뭐 이견이 있습니다. 저 기재부는 곳을 이제 지선을 설치하자는 것이고 전남 이제 해당 지자체인 전남도의 경우는 이제 무한공항 경유하자는 것인데 지금 이제 뭐 아시다시피 그 서로 간에 이견이 없는 부분은 바로 이제 그 공사가 이제 곧 시작이 될 것이고요. 이미 그건 다 확정이 됐고 저 KDI의 사업계획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는 대로 그 중에 하나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성 임성리고 철도건설은 이게 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561억 원이 그 반영이 됐는데 이것도 이미 전년 대비 3배 이상 대폭 증액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뭐 예결위의 논의 과정에서 이것이 또 심도 있게 그 검토되기를 저희도 물론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제 무한공항 문제는 이게 그 항공 수요가 사실 이제 계산해 보면 좀 낮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과연 지금 당장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계류장은 마지막 말씀이 계류장은 요 공항공사에서 2017년에 추가 건설하는 것으로 지금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님. 예, 국토부 장관입니다. 그 호남 고속철도 2단계 광주 송정 목포 구간은 노선안에 대해서 협의가 완료되면 저희들은 즉시 기본계획 등을 변경하고 설계에 착수하는 등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임성리 보성 간의 그러니까 철도 건설은 17년도 공사 집행 여력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한 2,800억 요청했습니다만 재정 형편상 1,561억 수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목표년도 완공을 위해서는 17년에 일부 예산 정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한공항 활주로 확장은 이미 뭐 기재부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현 활주로 2,800m로도 아시아 전 지역이나 유럽 일부 노선까지도 운항이 가능하고 또 현재의 항공 수요를 감안할 시에 좀 더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계류장 확장은 한국공항공사에서 실제로 내년에 일부 예산을 넣어서 시행할 예정이고 수화물 처리 시설은 아마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미 금년도 7월 달에 처리 시설은 개선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필요성이라든가 근거 데이터 같은 거는 별도로 좀 더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섬나라로 좀 인도를 하겠습니다. 저 남쪽 나라요. 저기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이 완도 지역의 섬입니다. 크게 섬이요. 노하도, 소완도, 보길도가요. 완도를 구성하고 있는 섬 중에 3개의 섬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면 단위의 면 소재가 있고 면 단위 섬들입니다. 인구가 3,000 단위에서 5,000, 6,000 단위까지 들어가 있는 섬인데요. 2008년도 제3차 도서종합개발 사업의 시범 사업으로서 노하도하고 구도하고의 연결 사업을 해서요. 내년도 6월이면 완공이 됩니다. 이미 보길도하고 노하도는 보길대교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문제는 뭐냐? 소완도가 연결이 되도록 한다는 게 중요하고 그 사업을 위해서 각오하는 건데 구도라고 하는 자그마한 섬은 소완도의 부속섬입니다. 근데 거기가 내년도 6월에 완공이 된다고 했습니다. 소완도까지가 연결되지 아니하게 되면 구도는 76명입니까? 그 인구가 살고 있는 곳인데 투자의 효율성이나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건설하고 있는 SOC 사업 자체가 전혀 한 목적성일 수 없다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국토부 장관님 그리고 경제부총리님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행자부하고도 관련이 되는 건데요. 행자부하고 기재부하고는 또 의견이, 국토부하고 또 의견이 서로 다르고 합니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예, 노화 구도 간의 연도교 사업이 준공되지만 이 구도 소환 간의 그 연도교가 신규로 추진되지 않는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예산 반영을 위해서는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수립 중인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에 일단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우선 행자부의 그런 의견이 중요하고요. 행자부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제4차 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자체 수요를 취합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관계기관 협의와 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서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확정되는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될 경우에 이후에 저희들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경제성 분석 결과를 파악해서 그리고 예산 사업 집행 여부를 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행안부 장관님. 네, 차관 나와 있습니다.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가 4차 도서종합 개발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도에서 그 계획이 제가 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국토부와 협의해서 그 계획에 포함하는 여부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연도교 사업은요, 통상 설계 시공 일괄 입찰인 턴기 방식으로 시행을 해내는데요. 최소한 실시 설계비 한 30억 정도면 된다고. 그런 부분이 하시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런 연도교 사업을요, 국회 예산 반영해서 나중에 사상공 조사에서 추진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게 되면 좀 말씀을 드려드릴까요? 그러한 의견 감안해서 성실히 좀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제 말씀 요지는 뭐냐? 말씀 그대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중요한 본공사 전혀 반영되지 않는 상태에서 소규모 여기 생각가 있어서 전혀 도움이 못 되는 소위 말하는 투자지만 적어도 한 10년 이상까지는 빨리 착공해주지 않으면 10년 이상까지는 투자비만 낭비하는 셈이 된다. 전혀 기능보다 최우선 발휘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그 도서종합개발 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그 계획에 포함돼야 그 다음 사업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구도부터 지금 소안도 그 구간은 의원님 아시는 대로 이제 국토부 소관인 성장 촉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에 넣고 또 예산은 국토부가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재부 또 국토부 지자체와 저희들이 긴밀히 협의해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 투자 사업들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국회에서 예산 발행을 적극하게 된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연도교 사업처럼 반영한 후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시겠습니까?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윤영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에 존경하는 박성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누리당 서초을 박성중 의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총리님, 국민들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참담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경제도 위기고 정치는 더 위기입니다. 문제는 지적하기 쉽습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리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누가 남아서 이것을 수습할 것인가, 이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총님,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떤 세간의 평으로는 다양한 식견, 경험, 또 여러 가지 지혜도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많이 부족해서 국민들에게 이런 큰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아주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정이 좀 정상화되기 위한 노력을 내각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지난번 제가 롯데와 KCC 관련 청라 골프장 관련해서 무늬만 외자 유치, 짝퉁 유치에 대해서 1탄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그 제 2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재부 장관님, 산업부 장관 잘 좀 들어주십시오.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자본금 규모가 3,3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바이오의약품 생산을 주목적으로 인천 송도에 지금 돼 있죠. 기재부 장관님 그렇죠? 예, 저건 뭐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까? 예, 보유 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그 바이오로직스의 주식 보유 현황을 보면은 99.9%가 삼성물산,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외국인 투자기업 이 99.9%면 안 되겠죠. 그런데 2011년 설립 당시에 보면은 10% 지분율 10%만 가지고 있으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됐습니다. 그 당시는 딱 10%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양만 10% 유지하려니까 외국 기업에 과도한 옵션을 제공할 수밖에 없겠죠. 부총님 어떻습니까? 예, 외투기 뭐 저걸 예. 막기 위해서는 뭐 그 다음으로 그런 게 있겠습니다. 하면 그 다음 이런 기업이 지금 현재 27만 해외에 이르는 뭐 지금 최소 금액입니다. 한 2,200억에 이르는 땅을 50년간 무상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천광역시 공유자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외국인 투자기업 중에 FDI 외국인 직접 투자가 2천만 달러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감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다음 매입 선택권이라는 독소 조항입니다. 삼성바이오가 원할 경우에 대해서는 원할 경우에만 공장 부지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서 상당한 수익을 올려도 50년간 무상 임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표 한번 보겠습니다. 5년이 지나면 5년간 10%를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딱 5년이 지나니까 바로 2.17% 이제는 0.08% 외국 기업이 가지고 있습니다. 퀸타일 아시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5년 동안 외국인 투자 지분만 가지고 있으면 10%만 가지고 있으면 또 2천만 달러 이상만 되면 이런 허점을 다 이용한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삼성바이오가 국내 기업입니까? 외국 기업입니까? 외국인 투자 기업입니까? 예, 지금 현재 현재는 뭐 지분이 압도적으로 삼성이 많이 가지고 있어서 하여튼 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내 기업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2천억이 넘는 토지를 50년간 임대하고 있다면 이건 과도한 특혜 아닙니까? 제가 그 법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왜 50년을 5년간만 유지하면 된다는 것은 그 조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조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현재 삼성바이오가 독소 조항으로서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본인 회사가 원하지 않으면 팔 수도 없는데 이것도 과도한 잘못된 조항 아닙니까? 예, 지금 의원님 지적을 듣고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팔려도 팔 수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외국인 특례 제도라는 것을 이용해서 50년 무상 임대해서 천문학적 이익을 챙기고 5년 뒤에 상장, 이번 연말 상장 예정입니다. 상장을 해서 어느 일가가 지배하는 삼성물산,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를 엄청나게 제고시키는 빅 플랜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좀그 조례나 이런 것에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예.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실 외자 유치를 할 거면 국내 기업에 동등한 기회를 줘라 이게.
다른 기업은 하지도 못하게 해놓고 이렇게 한다면 이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제가 좀 더 뭐 살펴봐야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조례가 그 왜 5년만 늘어 한도를 지어놓고 50년을 무상 사용하게 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탄에 롯데 KCC 청라골프장 관련 또 이번 2탄 관련 이런 조항 때문에 외국 기업의 외국 투기 세력에 과도한 옵션만 제공하는 우리한테 굉장히 불리한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자 유치 전반에 대해서 한번 재점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의원님 뭐 말씀하신 뭐 이런 뭐 지금 저 예를 또 있어요. 이것은 물론 뭐 지방 조례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방 조례뿐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화면 넘기고 국토교통부 장관님 계십니까? 네. 어디 계십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네. 같은 그 뉴스데이 사업 알고 계시죠? 네. 예. 그게 몇 세대 몇 명이나 들어올 예정입니까? 꽤 많습니다. 한 2,300이 아니고 꽤 많습니다. 5,700세대, 네네. 15,000명 가까이가 들어올 거로 보고 있죠? 그 네. 앞에 서초의 우면지구에 지금 몇 세대 몇 명 정도가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거기도 대가 건너서. 예, 보금자리 들어서서 좀 많이 최근 들어서 입주가 많이 늘었습니다. 거기가 6,800세대 2만 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교통 관련 지금 뭐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저 위에 우면지구라고 되어 있는 그쪽이 바로 양재대로 또 강남 외곽 순환도로가 바로 만나는 제가 과천에 살고 있어서 거기 그렇습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교통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통 대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뭐 일단 그래서 이 그 강남 순환 도시 고속도로 사업이 되면 일단 양재대로 교통 소통 상태는 많이 개선될 전망으로 있고요. 또 저희들 그 외에도 저기 지하철 노선도 하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천에 살고 계신 분이 그렇게 무감각하게 이야기 되겠습니까? 바로 인근 지역에 지금 2만 명이 바로 있고 여기에 15,000명, 35,000명이 한 라인에 다 구성되고 지금 기껏 내놓은 거는 저 위에 완화차로 7개소 폭 3m, 40m, 60m 정도 하고 그 밑에 관계도 없는 경마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관님 네. 다시 한번 살펴볼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요, 저희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 교통 개선 대책을 저희들 열심히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서초구하고도 협의를 해서 지금 교통 개선 대책 수립을 위한 협의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